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아침 8시 15분. 고급 울 소재 정장을 입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 섰다. 이름은 김서연, 나이 29세. 대기업 계열사 마케팅팀 대리였다. 그녀의 손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발끝엔 광택 나는 하이힐이 빛났다. 아, 진짜. 또 늦네.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버스 도착 시간이 2분 지연되고 있었다. 겨우 2분. 하지만 그녀에게 2분은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147번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서연은 재빨리 카드를 꺼내 들고 버스에 올랐다. 운전석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주름진 눈가에 담긴 온화한 표정. 안녕하세요. 운전기사가 작게 인사했다. 서연은 대답도 하지 않고 카드를 찍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맨 앞자리로 걸어갔다. 항상 앉는 자리였다. 창가 좌석, 운전석 바로 뒤. 버스가 출발했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회사 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기잉 마이너스. 신호등이 바뀌면서 버스가 멈춰섰다. 서연의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 아니, 브레이크를 왜 그렇게 세게 밟아요? 운전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승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서연을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화가 난 기색도 변명하는 투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기사님 얼마나 힘드실 텐데. 서연은 이어폰을 꽂아 소리를 차단했다. 다음 정류장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다.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서연이 앉은 좌석 옆에 섰다. 아가씨, 혹시 잠깐만 이 짐 좀 잡아주시겠어요? 카드를. 서연은 이어폰을 낀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혼자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카드를 찍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서연의 바로 옆 좌석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가방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채였다. 저기 아가씨, 혹시 그 자리, 여기 제 가방 놓는 자리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날도 버스는 서연을 회사 앞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다. 내리면서 그녀는 운전기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감사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의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어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다. 서연은 매일 아침 8시 17분에 같은 정류장에서 147번 버스를 탔다. 그리고 매일 같은 운전기사를 만났다. 그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고 항상 조용했으며 항상 정중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는 그저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일 뿐이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다. 전날 야근으로 피곤했던 서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더 나빴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운전석 뒤 좌석에 털썩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교통정체가 시작됐다.
앞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버스는 거의 정지 상태로 느릿느릿 움직였다. 서연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9시 회의가 있었다. 이 속도로 가면 늦을 것 같았다. 기사님, 이거 얼마나 걸려요? 지금 앞에 사고가 있어서 좀 막히네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요. 다른 길로 돌아갈 순 없어요?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아휴, 답답해. 이러니까 버스를 못 타겠다니까요. 운전기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두드렸다. 팀장에게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그날 서연은 회의에 10분 늦었다. 팀장에게 한 소리 들었고 그녀는 그 화를 누군가에게 풀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버스에 오르자마자 말했다. 기사님, 어제처럼 늦으면 안 돼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교통 상황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럼 일찍 출발하시든가요? 왜 맨날 이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배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승객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더 노골적으로. 저 아가씨 매일 저러네. 기사님한테 왜 저래? 불쌍해서.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사실 그녀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긴 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저녁 서연은 남자친구 민준과 저녁을 먹었다. 민준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대리였다. 둘은 2년째 연애 중이었고 조만간 결혼 이야기가 나올 참이었다. 오늘도 그 버스 탔어?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그 기사 진짜 답답해. 맨날 느릿느릿하고. 그래도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잖아. 나름 성실한 거 아니야? 성실하면 뭐해? 융통성이 없는데. 어제도 교통정체 때문에 내가 늦었다니까? 민주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기사님도 사람인데. 뭐가 심해? 난 손님이고 저쪽은 서비스업이잖아. 당연히 손님 말을 들어야지.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연의 성격을 잘 아는 그였다. 한번 화나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그 버스 운전기사가 누군지. 금요일 아침 서울엔 비가 내렸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였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정류장에 섰다. 날씨를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실수였지만 그녀는 누구를 탓할 곳이 필요했다. 날씨 앱도 쓸모없네. 비 온다는 말이 없었잖아.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재빨리 뛰어올랐다. 머리카락과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다. 휴, 비 진짜 많이 오네. 혼잣말을 하며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운전기사가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요? 운전기사는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접이식 우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서연에게 건넸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온답니다. 이거 쓰세요. 서연은 순간 멍했다. 우산을 받아들고 운전기사를 쳐다봤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손에 든 우산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갑자기? 평소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이 친절이 이해되지 않았다. 죄책감 같은 것도 살짝 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기사가 손님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거잖아. 그날 저녁 정말로 비가 계속 내렸다. 서연은 빌린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산을 접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거 내일 돌려줘야 하나?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은 깨끗하게 닦은 우산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기사님, 지난번에 빌린 우산이요. 아, 네.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안 젖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연은 운전기사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했다. 운전기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뭔가 달라졌다. 운전기사는 서연의 정류장에 도착할 때마다 문을 좀 더 천천히 닫았다. 서연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잠깐 기다려주기도 했다. 한 번은 서연이 버스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다음 정류장에서 직접 주워서 돌려주기도 했다. 서연은 이제 그를 답답한 기사가 아니라 친절한 기사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몰랐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친구에게 전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버스 기사님 진짜 착하신 것 같아. 나한테 우산도 빌려주고. 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신기하네. 뭐야, 나도 사람인데. 착한 사람한텐 착하게 대하지.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변했으면 됐지. 그나저나 민준이랑은 잘 되고 있어? 응. 곧 상견례 잡을 것 같아. 와, 진짜? 축하해. 서연은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결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고 안정적이었고 미래가 보였다. 그날 저녁 민준과 만난 자리에서 서연은 물었다. 있잖아, 상견례는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달쯤? 우리 부모님이 그때 시간 되신대. 그래. 근데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나 아직 잘 모르잖아. 민주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셔.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평범하게? 무슨 일 하시는데? 응, 그냥 버스 운전하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다. 버스? 버스 운전? 응. 왜? 그게 문제야? 민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담겼다. 서연은 황급히 말을 이었다. 아니, 아니야. 문제될 거 없지.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다. 버스 운전기사라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계급 의식을 갖고 있었다. 대기업 다니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다.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민준을 사랑했고 그의 부모님이 뭘 하시든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찝찝함이 남았다. 한 달이 흘렀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연의 부모님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민준 씨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래?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래요. 서연은 민준의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다. 상견례 일주일 전 서연과 민준은 함께 예물을 보러 갔다. 백화점 주얼리 매장을 돌아다니며 반지를 고르는 동안 서연은 행복했다. 이거 어때? 예쁘지? 응, 내 손에 잘 어울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도 미소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다. 예물을 고르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있잖아, 서연아. 응? 우리 아버지 말인데.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버지가 평생 버스 운전하시면서 나를 키우셨어.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분이야. 응, 알아. 그런데 혹시 너나 너희 부모님이 그걸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돼.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야. 나도 그렇고, 사람이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민주는 안도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말이 100%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상견례 3일 전 서연은 평소처럼 147번 버스를 탔다. 친절한 그 운전기사는 오늘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이 기사님도 가족이 있을까? 그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서연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 자식도 있겠지. 어쩌면 나랑 비슷한 나이일지도. 이상하게도 그날 운전기사의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 상견례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긴장 때문이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좋은 며느리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 시아버지가 버스 운전기사라는 게 정말 괜찮을까? 서연은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사람의 가치가 직업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데. 하지만 솔직해지자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무의식 중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생겨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다. 토요일 오후 1시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강남의 한 정식집에 도착했다.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랜만이네. 서연의 아버지가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서연의 어머니도 민준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우리 사위 될 사람,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다. 서연도 긴장된 표정으로 옆에 섰다. 부모님은 언제 오신대? 아, 곧 오실 거예요. 주차하시는 중이래요. 일행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테이블 위엔 이미 물과 밑반찬이 세팅되어 있었다. 5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미안합니다. 주차하느라 좀 늦었어요. 먼저 들어온 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시간이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는 남자. 그는 다름 아닌 매일 아침 서연이 타던 147번 버스의 운전기사였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워졌고 입이 바짝 말랐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현실이었다. 운전기사도 서연을 봤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이강수입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일어나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연이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완벽했다. 떨림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서연을 처음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강수는 서연을 한번 보고 자리에 앉았다. 서연도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 사람이 민준이 아버지라고?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함부로 말했는지, 우산을 빌려줬던 그날, 지갑을 주워줬던 그날, 항상 조용히 참으며 친절하게 대해줬던 모든 순간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식사가 시작됐다. 양가 부모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 강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서연의 아버지가 물었다. 버스 운전을 합니다. 벌써 25년째네요. 오, 그러시구나. 대단하십니다. 25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이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던데 보람 있는 일이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거니까. 서연의 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이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계속 이강수의 얼굴을 훔쳐봤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민준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 응응. 서연은 거짓으로 웃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강수가 말했다. 서연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서연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네네. 둘은 식당 밖 정원으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강수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랐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제가 그동안 정말 너무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그냥 우연이었죠. 하지만 제가, 서연 씨, 이강수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오만했고 남을 함부로 대한 적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깨닫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우산 빌려주셨을 때 저 몰랐어요. 기사님이 민준 씨 아버지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비 맞을 것 같아서 빌려드린 거예요. 이강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버스 운전기사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사실은 서연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조금 신경 쓰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버스 운전기사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강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사람들을 모셨어요.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믿고 버스에 올라타요.
그 책임감이 저를 버티게 하죠.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졌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강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는 다릅니다. 쟤는 아버지 직업 때문에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내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어요. 당신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거예요. 이강수는 빙그레 웃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미워하려고 하면 계속 미워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의 부모님이 물었다.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아서요. 민준이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시더라. 겸손하시고. 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했다. 진짜 중요한 건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인격, 성실함, 따뜻함. 이강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147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다. 버스가 도착했다. 이강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이강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근하세요? 네. 서연은 조용히 앞자리에 앉았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다음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올라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서연은 재빨리 일어나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 고맙구나.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백미러로 이강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짜증 대신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후배들에게 더 다정해졌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건넸다. 민준이 그 변화를 알아챘다. 서연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뭐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좋은 의미로. 서연은 웃었다. 너희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 아버지가? 응. 아버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 민주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하지. 아버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야. 서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이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오,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럴까요? 네. 꼭 오세요. 민준이랑 어머님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토요일 오후 민준의 가족이 서연의 집을 방문했다.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손이 많이 가는 요리들이었지만 서연은 즐겁게 만들었다. 와,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응, 아버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식사 자리가 차려졌다. 이강수는 감동한 표로 음식을 바라봤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식사 중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처음 상견례 날 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할수록 죄송해요. 이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제가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강수는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버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어른이 뭔지. 민준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강수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처음 버스 운전을 시작했을 때가 25년 전이에요. 그때 민준이가 겨우 5살이었죠. 네. 사실 그때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더 멋진 일, 더 돈 많이 버는 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강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친구들 만나기도 싫었죠. 다들 회사 다니고 사업하는데 저만 버스 운전이었으니까. 아버님.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요. 이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림 속에 제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고 민준이가 버스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거든요. 모두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나. 멋지세요, 아버님.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서 전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버스 앞에 섰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이강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돈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했는가. 그게 진짜 가치예요.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준의 가족이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남자를 만났고 더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얻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다. 147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중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것을 봤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힘이 좀 있어요. 버스 오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웃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이강수가 문을 열었다. 서연은 먼저 할아버지의 짐을 버스에 올리고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서연은 자리에 앉아 이강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운전을 시작했다.
출근길 내내 서연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을 매일 안전하게 모시는 게 아버님의 일이구나. 새삼스럽게 그 무게가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후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점심시간엔 혼자 먹는 인턴 사원을 불러 함께 식사했다. 선배님, 오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인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몰랐던 거야. 서연이 농담조로 답했다. 하지만 인턴의 말이 맞았다. 예전에 서연은 이렇지 않았다. 일주일 후 서연은 민준과 함께 버스 차고지를 방문했다. 왜 갑자기 여기 오고 싶다고 했어? 민준이 물었다. 아버님 일하시는 곳이 궁금해서. 차고지에는 수십 대의 버스가 정렬되어 있었다. 정비공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운전기사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강수는 자신의 버스 앞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다. 타이어를 확인하고 와이퍼를 닫고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 아버님, 오, 왔구나.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아버님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이강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매일 하는 일이야. 저한테는 특별해요. 서연은 버스에 올라 운전석에 앉아봤다. 와, 여기서 매일 운전하시는 거예요? 응. 25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았지. 운전석에서 바라본 풍경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큰 백미러, 각종 계기판, 문 개폐 버튼, 요금함. 한눈에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거 정말 어렵겠어요. 처음엔 그래.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이강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야. 1초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님. 뭐가? 25년 동안 무사고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매일 아침 버스에 오르면서 제가 되뇌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오늘도 모두를 안전하게. 그게 제 철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승객들이 저를 믿고 타는 거니까요.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아버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혹시 저처럼 무례한 승객 많았어요? 이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많았지.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엔.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는 게 아니야. 네. 이해하는 거지. 이강수가 서연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야.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급하거나. 그걸 나한테 푸는 거지. 내가 거기에 화를 내면 서로 불행해져. 하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걸. 그래서 전 항상 친절하려고 해.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 그만해요. 이제 당신은 달라졌잖아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변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서연은 회사 동기들과 저녁을 먹었다. 야, 김서연.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해졌어? 한 동기가 물었다. 착했는데 내가 몰랐던 거지. 아니, 진짜. 예전엔 좀 날카로웠잖아. 근데 요즘은 완전 달라.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성장하는 거지 뭐. 무슨 일 있었어? 응 좋은 스승을 만났달까? 스승? 누구? 우리 시아버지.
동기들이 놀라며 물었다. 시아버지, 어떤 분인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야. 버스 운전? 한 동기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겼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왜? 버스 운전이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의외라서. 뭐가 의외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 대기업 다니잖아. 그래서 뭔데? 아니, 그냥.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시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사고로 사람들을 모셨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신 분이야. 나는 그런 분이 자랑스러워. 아, 그래. 미안.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야. 동기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아버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거라는 걸. 민주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아버님은 정말 멋진 분이야. 석 달이 흘렀다.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양가에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나왔다.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예뻐?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둘은 웃으며 걸었다. 그때 저 앞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147번 버스였다. 그리고 운전석엔 이강수가 앉아 있었다. 아, 아버지다.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이강수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서연은 갑자기 뛰어가 버스를 탔다. 아버님. 서연 씨? 웬일이야?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요. 이강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드레스 피팅하고 오는 길이야? 네. 어때요? 예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쁘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지. 서연은 기뻤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뻤다. 아버님, 결혼식 날 특별한 순서 하나 해도 될까요? 특별한 순서? 제가 아버님께 편지를 읽고 싶어요. 편지? 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강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저한테 필요해요. 꼭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버스가 출발했다. 서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무례한 승객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며느리로서. 결혼식 2주 전 서연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서연아, 진짜 그만두는 거야? 팀장이 놀라며 물었다. 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무슨 일?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요.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기로 했다. 민주는 그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응원할게. 고마워. 근데 월급이 많이 줄어들 텐데. 상관없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너도 이제 알잖아. 서연은 민준을 꼭 안았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 화창한 가을 날씨였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응, 알아.
식장 문이 열렸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민준이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강수도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식이 진행되고 서로의 서약을 마쳤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시작됐다. 신부가 특별히 준비한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하네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서연이 단상에 올라갔다. 손에는 정성껏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부 김서연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펼쳤다. 오늘 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의 며느리가 됩니다. 제 시아버지는 25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밤 늦게 들어오십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으시죠.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다. 이강수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대기업에 다니는 제가 버스 운전기사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님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 기사님께 정말 무례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런데 아버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게 우산을 빌려주셨고 지갑을 주워주셨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제가 그 기사님이 바로 제 시아버지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땅에 숨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이강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고. 아버님,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25년 동안 무사고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님은 평범한 영웅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 주셔서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제가 아버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아버님, 사랑합니다. 서연은 편지를 접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강수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했다. 이강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장례는 박수와 눈물바다가 되었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신부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버스 운전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요? 네. 신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이강수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아버님, 내일 떠나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네. 근데 아버님. 응? 제가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일?
사회복지사가 되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강수는 빙그레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잘할 거야. 아버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나는 그냥 버스나 운전했는데. 아니에요. 아버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오늘 식장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강수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서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아버님을 만나서. 둘은 조용히 걸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대학원을 다니며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다. 동시에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민주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둘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연은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147번 버스였다. 운전석엔 이강수가 앉아 있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서연이. 봉사 가는 길이야? 네. 오늘 어르신들이랑 김장하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기특하네. 서연은 앞자리에 앉았다. 버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학생, 직장인, 어르신, 아이를 아는 엄마.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다음 정류장에서 한 대학생이 올라탔다. 그리고 전화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진짜 짜증나. 이 버스 왜 이렇게 느려? 서연은 그 학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게 1년 전의 나였지. 학생은 계속 불평했다. 기사 아저씨,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이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안전운행이 우선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답답해. 서연은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그 학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잠깐만요. 네. 지금 기사님께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요. 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네. 기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좀 더 예의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도 다시 앉았다. 백미러로 이강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맙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복지관에 도착한 서연은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장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 먹고 차를 마시며 웃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천만에요, 할머니. 제가 더 행복해요. 선생님은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스승을 만났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과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어땠어? 민준이 물었다. 좋았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셨어. 다행이다. 넌 정말 그 일 잘 어울려. 고마워.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말했다. 오늘 버스에서 옛날 생각났어. 무슨? 나도 예전에 저랬었구나 싶어서. 그래도 이젠 달라졌잖아. 응. 아버님 덕분이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이강수와 민준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서연아, 요즘 학교는 어때?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다. 재미있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래, 힘들진 않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행복해요. 이강수가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변했어. 아버님이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지.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었다. 이강수 부부가 돌아가고 서연과 민준만 남았다. 침대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빠,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예전엔 몰랐어.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알았잖아. 응.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 민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응. 아버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47번 버스를 타고 있었다. 운전석엔 이강수가 앉아 있었고 버스는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다. 따뜻한 햇살, 웃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세상. 서연은 꿈속에서 생각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3년 후, 서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노인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147번 버스를. 어느 월요일 아침 서연이 정류장에 섰을 때 새로운 버스 운전기사를 봤다. 이강수가 아니었다. 아버님 어디 가셨지? 버스에 올라 물었다. 저기 이강수 기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이강수 기사님요? 은퇴하셨어요. 25년 만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님 드디어 쉬시는구나.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과 함께 이강수 댁을 방문했다. 아버님, 은퇴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제 좀 쉬려고. 2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강수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특히 마지막 몇 년은 더 그랬지. 왜요? 우리 며느리가 매일 내 버스를 타줬잖아.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버님, 서연아,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강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내가 세상을 바꿀 차례야. 나는 버스로 사람들을 모셨지만 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거야.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다. 매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기사, 청소부, 경비원, 요리사 그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간다. 나는 그걸 이제 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 아버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했던 대기업 대리는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매일 아침 타던 147번 버스에서였다. 서연과 민준에게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하은이었다. 하은이가 5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해왔다.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서연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아버님은 진짜 히어로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하은이가 이강수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버스 운전 재미있어요? 그럼 정말 재미있어.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버스 운전할래요. 이강수는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그래, 우리 하은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그게 뭐든 할아버지는 응원할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족 안에서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로 결정됐다. 성실함, 책임감, 따뜻함.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147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 버스는 여전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아버님, 당신의 유산은 계속될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은이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돕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147번 버스를 탈 것이다. 이제는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